가난한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려던 어느 날 1972년 8월 8일 당시의 우리나라에서는 잘 몰랐지만 일본을 뒤흔들고 미국까지 나서야만 했던 희대의 납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납치범은 바로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하려던 대한민국이었죠. 과연 8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2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직후 비록 지긴 했지만 40대 정치인으로 당시로서는 혁명적 공약들을 내세운 김대중 의원은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압도적인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지만 예상치 못한 김대중 의원의 선전에 놀랐죠. 김종필 전 의원의 회고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유신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7대 대선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경제가 크게 상승했고 국가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전국의 흐름을 보니 다음에는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1972년 대통령 선거 직후 김대중 의원은 곧장 일본으로 다리를 치료하겠다며 건너갔고 이 시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유신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고 국회의원의 일부와 법관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임 제한을 없애고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와 같은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아예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고 일본으로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유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철저한 준비와 통제를 하고 있을 시점에 김대중 의원은 해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심기를 건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의원은 일본, 미국을 오가며 동포들을 규합하고 일본과 미국의 정치인들과 교류하며 유신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대한민국은 독재화되었다며 반독재 투쟁을 외쳤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 일명 한민통 결성을 선언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창립기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던 그는 1973년의 오늘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대낮에 납치당했는데 이는 8월 15일 예정되어 있던 한민통 일본 지부 창립 대회를 딱 일주일 남기고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난리가 난 것은 오히려 일본 쪽이었는데요. 일본의 언론과 미디어는 이 사건을 중대한 문제로 다뤘고 오히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엄청난 거물로 성장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의 수도 한복판에서 김대중의 소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강조되면서 국내적,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서 실행한 일로 당연히 해외에서 박정희 독재정권 타도를 내세운 김대중은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은 8월 8일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당시 주일 한국대사 이호를 불러 대한민국 정권이 개입하였는지를 물었고 만약 정부가 관여했다면 이 사건은 양국의 관계에 중대한 외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우시로쿠 도라우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공개된 한국 외교문서 외무부 장관이 주일 대사에게 보낸 전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 세 가지를 표명하고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는 동사건과 무관하다. 두 번째, 일본 정부에게 정식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 세 번째, 김대중의 신원과 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 김대중 납치 사건에 한국 정부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일본 언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밝혀진 바로는 분명히 이 사건은 중정이 주도했으며 한 달여간의 감시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일본에서는 모든 신문에 김대중 납치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됐고 예상외로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었으며 이제 막 유신으로 종신 집권의 길을 연 박정희 대통령은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언론 통제를 했고 김대중 의원의 아내 이희호 여사는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일본으로의 출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으며 김대중 의원의 자택은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돼 감시당하게 됩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김대중의 납치에 관한 기사가 8월 9일 실렸지만 일본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단순 실종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 모두가 아는 사실은 1972년 납치를 당했던 김대중 의원은 훗날 15대 대통령이 되죠. 그렇다면 납치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전아림이었습니다.